안녕하세요, 여선입니다. 오늘이 3월 1일이에요 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이 나무 작업하는 거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모든 게 다 몽둥이를 만들어 놨으면은 이 가지를 자른 것만큼은 이제 뿌리도 잘라주고 해야 이 속에서 눈이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 화분을 뽑아보면 알겠지만은 이 흙을 어떻게 썼는가, 뿌리 사이사이에 그런 부분들에 이제 그 흙을 다 이 꼬챙이 하나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은 이 분갈이를 하면 이 갈퀴 막 3개짜리 그런 걸로 막 긁거든요. 근데 저는요, 분갈이 할 때 딱 이거 2개만 사용합니다. 그만큼 뿌리를 상하지 않게끔 분갈이를 하는 게 나무에게도 해를 큰 무리를 안 주고 좋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분갈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이 배양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화분에서는 나무를 잘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뿌리들을 좀 발달을 시키려고 뿌리를 만들기 위해서 화분을 좀 넓게 짰습니다. 화분의 이 가장자리 이런 부분들을 이 갈고리를 이용해서 먼저 조심스럽게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다 이제 긁어줘요. 자, 다 이게 긁어주면은 이게 나무가 잘 들리거든요. 해놓고, 자, 한번 들어봅시다. 자, 으쌰, 자, 으쌰. 보급분인데도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물 배수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넓은 화분을 이제 그래서 분갈이를 할 때에는, 자, 이 공간 여기에 소막 현상이 일어나니까 구멍을 이 정도 철사 구멍을 여러 개 군데 뚫어서 나무가 물이 배수가 골고루 되게끔 해줘야 이 나무의 건강에 좋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 갈고리 2개짜리나 3개짜리를 쓰거든요. 그렇게 되면 긁으면서요, 이 뿌리가 많이 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가에 모서리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해서 흙을 살살 털어가야 이 모근들이나 이 뿌리가 망가지지 않는데, 막 많은 분들은 막 그냥 긁어불거든요. 그러면 뿌리가 다 상하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야금야금. 자, 지금 이런 새카만 그런 흙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이 뿌리가 다 썩어서 죽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 이 흙은 이 마사를 많이 사용을 한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거름을 주었을 때 거름이 잘 녹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마이크로 스타트라는 거름은 이 개분을 사용하는 거름이기 때문에 그게 다 녹아서 없어져야 되는데, 거름 찌꺼기나 그런 미세한 불순물들이 남아서 여기에 침투가 되어서 이게 다 뿌리를 썩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 지금 이게 제가 뿌리 이런 식으로 뿌리 정리하는 과정들이요, 시간이요 어마어마하게 걸려요. 이 분갈이 하다 말고 왜 갑자기 이제 거름 얘기를 하냐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봅시다. 지금 뿌리들이 어떤가요? 완전히 이렇게 썩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거름을 주었을 때 거름들이 다 분해가 되어서 나무가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마이크로 스타트 질소 5, 인산 4, 가리 4. 자, 제가 이거 거름 한 포요, 이거 10,000원밖에 안 받거든요. 인터넷으로 한 12,000원 정도 갈 거예요. 이거 다 남아봐야 12,000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팔아서 마진을 남기려고 하는 것보다도요, 좋은 거름이 추천을 해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자, 봅시다. 이 성분이 544요. 자, 봅시다. 이게 우리나라 하림에서 나오는 개분, 산란계 개분으로 만든 거예요, 성분이. 자, 이렇게 좋잖아요. 5, 4, 4. 이게 질소 성분이 너무 많으면은요, 나무가 줄기가 너무 웃자라고 그래서 힘이 없이 자랍니다. 그리고 인산 성분이 많아야 열매도 잘 열리고 또 꽃도 잘 오고, 또 가리 성분이 좀 많으면은요, 줄기가 굉장히 튼튼하게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그냥 진딧물이나 막 병들이 자주 오잖아요. 이 성분이 많아야 말하자면은 건축으로 말하자면은요, 콘크리트에 철근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름을 쓰셔야 됩니다. 이게요, 화학 비료가 아니고 유기질 비료라 제가 이걸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름을 쓰실 때 이런 그냥 깻묵으로 만든 유박 같은 거, 질소 성분만 많은 거, 그리고 왜 어디 시중에서 판매하는 그냥 액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액비요, 전부 다 질소 성분이 너무 많으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나무가 굉장히 잘 자라요. 왜 제가
갑자기 분갈이를 하다 말고 이런 그 거름 영상을 찍냐면은요, 어제 찍은 영상에 막 그냥 완전히 몽둥이 됐던 거. 이 나무 제가 230만원 주고 사왔거든요. 이렇게 몽둥이 만들었어요. 왜 거름이 중요하냐면은요, 거름 질소 성분이 많은 거름을 주면은 이 자르기 전에 그런 모습, 그냥 마디만 길어지고 이 줄기만 두꺼워지고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건강할지 몰라도 나무를 다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름을 정말 좋은 거름을 쓰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바이오골드나 그런 거는 더 좋겠죠. 하지만은 그런 거 5kg 하나에 보통 10만원 돈이 가거든요. 그런 비싼 거름은 아니더라도 이 거름 20kg 한 포에 제가 가져올 수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가격이 23,000원. 이거 구스타트 이거 8kg짜리 이거 만원. 이거면은요 10만원짜리 거름보다 더 낫습니다. 성분 검사해보면은요. 이거를 티백에 담아서 정말 좋은 거름을 주어야 나중에 분갈이 할 때 고생을 하질 않고 나무가 망가지질 않습니다. 제가 또 이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볼게요. 어떤가요? 새카맣게 썩었습니다. 아까 이 부분으로는 물이 빠지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로는 물이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뿌리가 빙빙 돌기만 하고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넓은 화분을 쓰실 때에는 그 중간중간에 철사구멍을 뚫어서 화분 그 중간중간에 배수가 잘 되도록 이렇게 좀 개조 좀 해서 쓰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좋은 그러한 그 나무를 분갈이를 2번 할 거 1번 정도만 해서, 자 지금 뿌리가 한번 도는 거 봐봐요. 지금요, 그죠? 이게 지금 다 잘라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요,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저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사토를 잘 사용을 안 하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마사토를 이게 주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거 다 잘라내는데 이걸 다 잘라내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제가 뿌리 정리, 자 이런 식으로 뿌리 정리하는 것만 보이잖아요. 이렇게 다 보자고 이렇게 다, 그죠? 다 이렇게 이 젓가락이 하나짜리로 사이사이를 다 후벼서 이렇게 뿌리들을 한 올 한 올 저런 젓가락으로 저 속에 있는 흙들을 모두 다 이렇게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나무를 분갈이를 하려고요 약 한 3일 전에 물을 주고 안 주었거든요. 어떤가요? 지금 완전히 젖어 있습니다. 겉에 흙만 마르고 속에 뿌리들은 이렇게 항상 습도가 있기 때문에 물기가 있기 때문에요 이 뿌리가 이렇게 빙빙 돌거든요. 그러면은 이 뿌리들이요 더 배수도 더 잘 안 되게 하면서 더 과습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나무가 망가지는 거고, 또 왜 이렇게 그 과습이 되느냐, 그 물이 잘 안 빠지냐면은요, 아까 제가 처음에 그 화분 하나 넓은 거 보여드렸잖아요. 가운데 2군데 정도밖에 구멍이 없고 중간중간에 구멍이 없기 때문에 수막 현상이 일어나서 뿌리가 이렇게 수분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그 전 소장자께서는 이제 마사토 전용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안타깝게도 참 우리나라에도 이 분지에 그 좋은 흙이 나와야 되는데 이 흙이 없는 것이 참 아쉬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사토를 전혀 사용을 하질 않고 저곡토, 송이석, 동생사 이 3가지 흙을 사용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걸 1시간 동안 이렇게 젓가락 하나 가지고 이렇게 다 털었거든요. 근데 이거 앞으로도요 최하가 2시간 이상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마사토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마사토는 하나의 모래사자거든요. 뭐 강사가 있고 산사가 있고 그렇지만 이 흙이 단단해서 가위로 뿌리를 자를 때 가위도 망가지고 이 나무가 커가면서 이 뿌리에 의해서 뿌리가 이 그 흙 사이로 파고들어서 이 흙을 다 수비를 시켜야 되는데 이 마사토가 논체 강하기 때문에 뿌리 사이사이로 다 끼어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 젓가락으로 일일이 파내는 게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맨날 그 흙에 대해서 가끔 말하잖아요. 마사토하고 송이석하고 동생사하고 3가지 흙을 물에 약 한 2시간 동안 담궈놨다가 어떤 것이 빨리 마르는가 테스트를 해보았다고요. 마사토가요 여러분 상식에는 뭐 그 배수가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사토를 바닥토로 사용을 했을 때에는 훨씬 더 그 과습이 돼요.
오히려 송이석이나 동생사나 휴가토가 바닥토로 사용했을 때 더 잘 마르거든요. 지금 이렇게 마사토를 해놓으니까 분갈이 하는 데는 힘들고, 또 바닥에 습이 많으니까 뿌리는 빙빙 돌아가지고, 이것도 분갈이 한 지 한 3년밖에 안 됐을 거라고요. 이렇게 되겠냐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제가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못하고 약간 좀 고압 세척기로 세척 후에 또 이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이 고압 세척기도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고압 세척기하고 틀려요. 자, 보십시오. 자, 손이 이렇게 대도 괜찮을 정도로 한 고압 세척기, 이거 인터넷으로 이거 구하는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일단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세척 후에 이 고압 세척기 제 거는 이 강약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하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저 따라서 하신다고 그 고압 세척기 세차용으로 하면은 이 뿌리가 많이 상하니까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굳이 고압 세척기를 구입하신다고 하면은 강약을 조정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구입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손을 대도 괜찮은 정도에 해야 되지, 너무 센 걸로 하면은요 이 뿌리가 이렇게 상하게 되거든요. 자. 대충 이따가 한번 더 다시 한번 자를 거예요. 이만 대충만 이렇게 자르고, 자, 이 거꾸로 매달아 놓고,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이게 반대로 매달아 놓고, 자,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 자, 빙빙 도는 거 보십시오. 뿌리가요, 이렇게. 일단은 너무 기른 거는 좀 잘라내고, 자, 잘라놓고서 과연 흙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썩었어요, 뿌리가 지금요. 그죠? 완전히 썩었어 지금. 왜 그러냐면은 바닥에 항상 물기가 많으니까 새로운 뿌리들은 안 나오고 계속 그 자라던 뿌리만 나오거든요. 이 뿌리와 이 가지는 같이 비례를 해서 뿌리가 하나가 생기면은 이 장가지가 하나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잔뿌리가 이렇게 발생이 안 되고 이 자라던 뿌리만 계속 자라면은요, 나무가 아까 제가 어제 며칠 전에 올린 영상과 같이 그 줄기만 계속 굵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 어떤가요? 이게요, 잔뿌리가 있는 뿌리만 있고 계속 길게 자란다고. 그 이유는 뭐냐? 바닥에 물기가 많으니까, 습기가 많으니까 뿌리들이 물을 찾아서 계속 돌고, 또 새로운 뿌리는 발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얘네들 뿌리들이요, 지그들이 먹고 살 게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화분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배수가 잘 되는 그 화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승전화분을 사용하거든요. 제가 왜 승전화분을 이렇게 사용을 하느냐면은, 승전 원장님께서는요, 이 분목을 저보다 더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나무의 성질을 안다는 얘기죠. 곧 화분이 물이 잘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꼭 국산 화분을 사용할 때에는 이 승전 화분을 사용합니다. 바닥에요, 이분이 이 배수가 잘 되게 한다고 바닥에 굵은 흙을 깔았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 물 배수는 안 되고 정말 긴 뿌리만 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목분으로 배양분을 짰으니까 아마 이 나무 시원할 겁니다. 으쌰. 이렇게 이게 지금 일반 저곡토나 송이석하고 동생사 이 세 가지 흙을 함유를 했으면은 이게 분갈이를 할 때 그냥 툭툭 털면 털리거든요. 그런데 이 마사토 단용을 하게 되면은 이 뿌리 사이사이에 이러한
저기들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런 고생을 하는 거예요. 물론 흙값은 좀 많이 전략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이게 털기가 힘들어. 그렇대. 지금 이런 속에 있는 퇴토들을 털지 않으면은, 자, 제 손을 한번 보세요. 이 새카만 것들은요, 이 모세근들, 그 잔뿌리들이 다 죽은 것들이거든요. 자, 보십시다. 자, 가까이 확대해 보시면은, 자, 어떤가요? 이게 뿌리가 다 썩은 거예요. 그런데 분갈이를 할 때에 이런 썩은 뿌리들이 그 분토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게 또 다 오염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세 썩은 뿌리들은 전부 다 골라내고 해주는 게, 남들 분갈이 2년 할 때 저는 3년이나 4년에 한 번 하거든요. 흙을 잘 쓰고 이게 확실하게 뿌리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이 분갈이를 한 번 정도 걸러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사이사이에, 뿌리 사이사이에 있는 이 흙들을 다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분갈이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FM대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밑에 이렇게 모든 것들 이제 또 이렇게 저곡토도 바닥에다 털어내서, 자, 세척 후에, 자, 나무 밑에를 한번 이게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마사토 이런 것들도요, 다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다 털어내야 됩니다. 하여튼 이 뿌리 사이에 이 흙이 하나도 없게끔. 이게 마사토가 참 좋긴 하지만은 이렇게 분갈이 할 때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저곡토 같으면은 저곡토와 동생사, 송이서 세 가지 배합을 잘해서 사용하면은 이게 그냥 툭툭 털면 다 털려 나가는데, 이게 마사토의 이게 단점 같아요. 이렇게 속에서 다 이게 끼니까 젓가락으로 이게 해도 잘 털어지지가 않아요. 참 이게 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자, 밑에가 어떻게 됐냐면은, 자, 이게 이 큰 나무로요, 제가 뿌리를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런데 이런 사이사이에 있는 이런 흙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거 한 2시간 가량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집사람이 옆에서 촬영을 해주고 있는데, 잠깐 좀 집에서 쉬다가 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서로 뿌리가 이렇게 엉킨 것들, 그죠? 엉킨 것들도 다 이렇게 풀어주고, 그죠? 요 뿌리와 요 뿌리가 서로 엉켰어. 그러면 이걸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다, 이게 다 이렇게 뿌리 한 올 한 올을 풀어주어서 이 뿌리들이 제자리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바닥에 있는 뿌리들은 함부로 자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가운데에 있는 뿌리들 있죠. 여기 이런 부분에 뿌리가 났잖아요. 이런 뿌리들을 잘못 자르게 되면은 수관부가 죽게 되거든요. 곧 이 중심에 나와 있는 것들은 수관부를 해당하는 그런 뿌리들이고, 이 가에 나와 있는 뿌리들, 제가 지금 잘못하고요, 자, 이거 뿌리를 잘랐어요. 그러면은 이 뿌리는 굉장히 길잖아요. 예, 원래 잘라내야 돼. 왜 그러냐면은, 자, 이렇게 직근으로 강한 뿌리는 어떤 가지 강한 거, 거기에 해당하는 뿌리입니다. 자, 이렇게 강한 뿌리는 좀 강하게 전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또 이런 강한 뿌리들은 좀 작게, 또 가는 뿌리들은 좀 길게, 내가 이렇게 봐서 뿌리가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한 것들은 좀 잘라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자, 이렇게 흙이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도 다 털어줘서 정말 완전히 뿌리 사이사이에 있는 그러한 오염된 흙들을 모두 털어줘야 이 새로운 흙을 바꿨을 때 그 흙이 오염되지가 않는데, 지금 이렇게 오염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런 것들 그걸 그대로 사용한다면은 다시 그 흙을 다시 오염시킨다는 얘기지. 그러면 또 다시 얘도 씻어주고. 이게 시간이 지금 상당히 많이 걸려요. 이게
야,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분갈이를 해야 됩니다. 이걸 또 다시 거꾸로 뒤집어서 또 이제 제가 흙을 털어낼 거예요. 으이씨. 이렇게 뿌리 엉킨 것들, 이런 것들, 기른 것들 잘라주고, 또 이렇게 뿌리를 내가 발달시켜야 하는 뿌리들, 불쾌할 뿌리들은 자르지 않습니다. 자, 잘 보시고, 이런 뿌리들은 여기에 해당한 뿌리잖아요. 여기가 좀 굵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뿌리들은 잘 보관을 해서, 정말 이런 뿌리들은 세심하게 이렇게 해서, 요 뿌리들은 자르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불쾌할 뿌리이기 때문에 잘 제껴놓고, 뿌리를 하다가 잠깐 이거 잘랐어요. 근데 이거 왜 이걸 잘라야 되는가? 이렇게. 자, 지금 이 잔뿌리들이 많은데, 지금 요런 뿌리들 있죠. 얘네 뿌리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게 직근들은 잘라줘야 되거든요. 자, 이것도 잘랐는데 이거 조금 더 잘라야 되겠습니다. 왜? 저 뿌리가요, 이 뿌리가 저 속에서 겉으로 올라왔어요. 지금 얘는 필요가 없거든, 이 뿌리는. 그러니까 조심해서. 자, 이렇게 강한 뿌리들은요, 그죠? 봅시다. 자, 이렇게 이런 뿌리는 모세근도 별로 없고, 얘 뿌리가 있음으로 해서 다른 뿌리들이 갈 자리가 없거든요. 뭐 얘가 꽉 차겨 있으니까 여기에 물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그 직근으로 자라는 너무 굵은 뿌리들은 바짝 잘라서, 이것도 어떻게 잘라줘야 되냐면, 원래는 이렇게, 자, 뒤집어서 아까 저기에 간 뿌리, 자, 이 바닥에서 반대로 거꾸로 올라갔거든요. 자, 뿌리를 정리를, 이것도 뿌리가 이렇게 잘 풀어서 이렇게 갈자리를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어디로 갔냐? 자, 요 뿌리거든요. 지금 저 이 바닥에서 저리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뒤집어서, 으쉬, 조금 더 깊이. 왜 이 뿌리 잘라주느냐면은, 여기에 발생되는 뿌리들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정도. 자, 위로 올라온 뿌리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또 이것도 너무 강한 뿌리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 뿌리가 모세근들이 새로 발달하게끔. 자, 어떤가요? 자, 지금 흙 썩은 거 봐봐. 이게 다 이런 그 썩은 뿌리들은 다 이게 제거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 이 썩은 흙들이 또 썩으니까. 자, 얼마나 이 흙이 사이사이에 아까 큰 뿌리 하나 잘라 놓으니까는요, 그 속에 있는 뿌리들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죠? 그잖아요. 아까 큰 뿌리 속에 있는 것들, 이것도 아까 큰 뿌리 속에 있는 것들. 자, 봅시다. 이게 나무 분갈이 하루에 몇 개 하지 못해요. 이렇게 하면 제품들은 이렇게 몇 개 하지 못합니다. 이게 흙을 좀 잘 쓰게 되면은 분갈이가 좀 쉽고. 자, 이렇게 이게 지금 어딘가 지금 이거 뿌리가 갔는데, 이것도 잘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뿌리를 이제 정리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많은 것들을 제가 잘라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자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이런 뿌리들이,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뿌리들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저 위에서 물을 줄 때에 오히려 이 뿌리들이 그 물 줄 때 물 주는 것이 잘 바닥으로 흡수되지도 않고, 또 잔뿌리들이 발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 놓고, 위에서 잔뿌리들이 그 성장하는데 방해되는 이러한 직근들. 자, 봅시다. 자, 제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다 잘라냈어요. 자, 여기서 보자고. 지금 제가 약 2시간 동안 이렇게 잘라내서
여기에서 물을 줄 때에 물이 정말 잘 흐르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 뿌리가 가는데 방해가 돼,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이런 거는 과감하게, 이렇게. 뿌리 사이사이도 이 공기가, 물이 흘러야 된다는 얘기지, 공기가. 이 가지만 끝으로 가면은 갈수록 가늘어지는 게 아니라, 뿌리도 마찬가지로, 저 끝으로 가면은 가늘어지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 이런 뿌리들이 서로 엉켜 있으면은, 잔뿌리가 자라질 못합니다. 자, 끝에가 뭉쳐 있잖아, 지금. 자, 이렇게 잘라주어서 이 부분이 시원하게끔 해서 저 위에서 물을 주었을 때 물이 잘 흘러내릴 수 있도록 뿌리 정리도 완벽하게 해주는 게 다음번 분갈이 때 좋아요. 지금 제가 이거 분갈이 할 때는 지금 약 한 3시간 동안 했는데요. 제가 4년 전에 제가 분양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약 한 6년 전에 한번 분갈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떻게 분갈이 했느냐면요, 나무를 뽑아서 그냥 툭툭 털면은 싹 뿌리가 털렸거든요. 자, 이런 잔뿌리들만 이렇게 있으면은요, 서로 이런 그 저곡토나 흙들이 이렇게 막 끼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뿌리 정리가 안 돼 있고 막 그냥 뿌리 정리를 제대로 안 하고 막 심으니까 이런 현상이 되고, 또 가지 하나하나가 가늘가늘하게 커야 되는데 가지들이 굵어진다는 얘기예요. 뿌리가 곧 굵어진다는 거는 가지가 굵어진다는 거거든요. 이런 잔뿌리들이 많아야 잔가지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잔뿌리가 없으면은요, 그 가지를 아무리 잎따기를 하고 세력 통제를 해도 그 줄기는 굵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갈이를 할 때에는 확실하게 뿌리 정리를 해서 잔뿌리가 많이 발생되도록 분갈이 해주는 게 이게 분갈이지, 그냥 화분만 살짝 바꿔주는 거는 그런 분갈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또 거꾸로 한번 뒤집어 물 좀 한번 쏘고, 제가 또 앞으로 뒤집어 놓거든요. 한참 더 해야 돼요. 자, 이런 죽은 뿌리들, 자, 이런 죽은 뿌리들도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자, 앞으로도 한 번 더 이제 여기에 끼어 있는 그 마사토를 다 긁어내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지금. 자, 이런데, 자, 이제 이런데 사이사이에 있는 마사토들, 이런 것만 다 정리를 해서 제가 이제 분 위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더 정리하고. 자, 4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뿌리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이 사이사이에 그 마사토 흙도 다 털어냈고, 이제 이거를 큰 배양분에 안착만 하면 됩니다. 안착을 해서 흙을 또 어떤 흙을 사용을 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나무를 여기 놓고, 자, 제가 배양분을요 이게 큼직하게 짜놨어요. 자, 철산 일단 매놨거든요. 이렇게. 자, 이 마사보담도 이 송이석을 사용합니다. 이 송이석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실 때에는 중국 송이가 많이 다니거든요. 중국 송이는 그 염분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그 물에 오랫동안 담가 두어서 세척을 한 후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예전에 제주도에서 제가 있을 때 흙을 좀 조경수를 가져오면서 흙을 좀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지만, 여러분들은 꼭 중국 송이성을 사용하실 때는 필히 물에 좀 오랫동안 담궈뒀다가 염분을 제거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바닥토를 송이석을 이 바닥에 쫙 깔고, 바닥이요 물이 배수가 잘 돼야 아까 본 것과 같이 뿌리가 비닐도 보질 않고 이 뿌리가 잘 생깁니다. 다 그 위에 저곡토 큰 거 완전히 더 대짜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흙이 클수록 공극이 심하기 때문에 이 가지가 좀 굵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자를 이렇게 올리도록 할게요. 중자를. 자, 중자. 이 흙은요, 흙의 배합을 저곡토 6, 송이석 2, 동생사 2, 그렇게 제가 배합을 했습니다. 작은 거, 자, 선을
해놓고 이게 살짝 뿌려준 상태에서 이 사이사이에 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반드시 사이사이에 이렇게. 자, 카메라 좀 놔두고 좀 한번 잡아줄래요? 세우고 이렇게 또 흙은 이렇게 오브레이기 몰아놓고. 자, 제가 이거는 좀 그 뿌리를 배양하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철사를 위로 좀 올려오도록 묶겠습니다. 자, 비벼서 뿌리 사이사이로 이렇게 철사를 묶어야 되지만 이 나무는 제가 이제 그 뿌리를 배양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좀 철사를 노출되게 묶을 거예요. 해서 나무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자, 분갈이 하는 거는 영상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분갈이 하는 영상은 제가 어느 정도 건너뛰면서 영상을 찍거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철사를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할 때는 뿌리와 뿌리 사이를 묶었을 때는요, 뿌리가요 서로 이 철사를 피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나중에 뿌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은 이 철사는 이제 제거를 해버릴 거예요. 자, 이쪽도 하고. 이렇게 안 들어와? 그렇구나. 이 나무 이 배양하는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흙도 좀 많이 쓰면서 이게 넓은 화분 이렇게 흙을 좀 듬뿍 해줘서 이 나무를 이제 배양하는데 가지를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배양분에 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무를 충분히 배양을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흙을 좀 이렇게 많이 큰 배양분에 넣어서 이렇게 제가 사용합니다. 이렇게 저 뿌리 사이로 흙이 골고루 들어가게끔 항상 제가 매번 이렇게 분갈이 할 때에 말씀을 드리지만은 뿌리 사이사이에 서로 공극이 없게끔 이렇게 흙이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자, 막 젓가락으로요 이렇게 막 쑤시잖아요. 그러면은 뿌리가 상하니까 넣어서 이렇게 흔들하면 자꾸 그 공간이 메꿔집니다. 자,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젓가락을 흔들어서 이렇게 뿌리 사이사이로 다 이 흙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제 영상 중에 보셨기 때문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뿌리 한 가닥 한 가닥을, 자, 이것도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뿌리가 돌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한 가닥 한 가닥 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뿌리가 한 올 한 올이, 소사나무가요 의외로요 뿌리가 상하게 되면 나무가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소사나무 뿌리를 이렇게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여기도 자 이렇게 누르고 놓고, 자, 여기들도 좀 뿌리가 많이 있어요. 잔뿌리가. 그러면 이렇게 비벼서, 자, 이렇게 쏙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게 아예 안 들어간 것들은 이렇게 가위로 다 잘라주게 됩니다. 튀어나온 뿌리들. 이 사이사이로 좀 흙이 들어가라고. 자, 해놓고
이 영상을 하나 찍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영상 안 찍으면서 분갈이를 하려면 좀 더 빨리 했었을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막 물을 뿌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흙이 내려앉으면서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흙을 계속 채워가면서 물을 뿌렸습니다. 물을 어느 정도 이렇게 상태에서 뿌려줘야 되냐면은 한 5분 정도 계속해서 이 흙이 미진이 완전히 쉽게 내려갈 정도로, 그리고 물을 줌으로 해서 그 뿌리 사이사이에 전부 다 그 흙이 채워질 수 있을 정도로 물을 충분히 줘야 돼요. 그리고 또 물을 오래 줌으로 해서 흙이 충분히 물을 머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주게 되면은요, 자리를 다 잡게 되거든요. 자, 제가 여기는 제 이제 보호실내에 가져와서 물을 주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무거우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나무를 올 여름까지는 이 보호실에서 습도 관리를 충분히 해주면서 이런 몸통 여러 군데에서 눈이 나올 때까지 제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 나무 어떻게 눈이 나오는가 변화 과정들도 수시로 여러분들에게 업로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손이었습니다.